지적으로 간주한 식물 2. 치과의 전쟁. 이건 참으로 대단하다. 대단한 건 딱 잘라 말해 자라는 속도다. 칠개 자라는 속도는 결국 길이로 나타난다. 내가 처음 비해당에 발을 디뎠을 때는 늦겨울의 끝자락이었다. 그 즈음에 칠군 여느 식물처럼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줄기를 얼기설기 마구잡이로 마당과 심지어 건물 주녀까지 타고 있었다. 올해는 치과의 전쟁이다. 순간 나는 결심했다. 가구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치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으며 그것과 나의 승부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식물에 대한 편파적인 내 생각에 따라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섰다. 보이는 족족 손으로 뽑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것을 본 두 김씨가 제 조제 개념이 아닌 단지 침만 죽이는 약이 있다며 내 귀를 솔깃하게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로지 내 손만으로 치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줄기를 잘라 거기에 바르면 침만 신기하게 죽어요. 라는 말은 정말로 내 귀를 쫑긋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그들의 말을 못 이기는 척 수락했다. 그들은 읍내에 가서 약을 2병 사왔다. 그것을 작은 붓에 묻혀 자른 줄기를 찾아서 바르는 걸 볼 때까지만 해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갸우뚱거렸다. 한참 비해당을 비우고 홍화에서 지내다 왔을 때 여전히 마당과 독에는 칩순이 돋아 있었다. 칠근 뭐든지 칭칭 감아 올라가다가 마땅한 것이 없어 땅을 길 때는 거기서 뿌리를 내린다.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칠근 어떠한 환경에서도 왕성하게 생장하는 것이다. 돋은 칩순을 보니 전부 줄기에서 뿌리를 내린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어진 줄기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붉은 줄기는 거의 말라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야 두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며칠 만에 비해당에 오면 여전히 칩순은 그새 길게는 몇 미터, 짧은 것은 몇십 센티미터씩 군데군데 자라는 것이었다. 마당에 돋은 그나마 내가 전쟁을 선포한 것들로 제대로 못 자란다. 문제는 앞마당 앞 숲에 길게 늘어진 것이다. 이것 중 어떤 것은 소나무와 참나무를 타고 이미 대략 10m 이상 자란 것도 있다. 이것들의 뿌리도 한 달여 전에 찾아 줄기를 낫으로 잘랐다. 그때 찾지 못한 것에서 이렇듯 왕성하게 소나무와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못살게 굴며 칠근 하루가 다르게 무성히 세력을 뻗친다. 어제는 중요한 일을 했다. 비해당의 취약점으로 늘 벼르던 일을 남자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뒷공간에 물줄기를 트고 방수액을 넣어 시멘트로 보강한 것이다. 버무리는 힘든 일을 남자가 맡고 나는 흙손으로 마감 작업을 했다. 몇 시간 만에 끝낸 그 일이 몸을 고단하게 하여 오늘 아침은 일어나는 순간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축축 늘어지는 것이었다. 어제 힘든 일을 마치고 남자가 한 제안을 했다.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무료 마페 구경을 가자는 것이었다. 그때는 승낙했다. 하룻밤 지나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남자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생각을 다졌다. 남자가 눈치를 채고는 슬그머니 오늘 같이 못 가죠? 라고 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하는 방편에 대해 떠올랐다. 눈앞에서 큰 나무를 타고 오르는 7개의 원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주섬주섬 긴 바지와 긴 소매로 바꾼 입고 2개의 낫을 들었다. 하나는 잡초를 베기 좋은 얇은 것, 하나는 굵은 나뭇가지를 찢기 좋은 등이 두툼한 것이다. 텃밭 쪽에서 자라는 칡뿌리부터 하나하나 찾아 살벌하게 중간마다 두막을 내었다.
뺀 줄기는 땅에 닿지 못하게 나뭇가지에 걸쳐 놓았다. 섣불리 취급하면 이것은 또 잘린 줄기가 땅에 다 뿌리를 내릴 것이므로 사전 조치를 한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를 칭칭 감은 가는 칡줄기를 따라 굵은 원줄기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오래된 것은 팔뚝만 한 것도 있었다. 하나, 이것은 내가 휘두른 낫줄에 쉽게 줄기가 잘라졌다. 칡줄기를 찾으며 보이는 대로 청미래 덩굴과 환삼 덩굴, 사위질방, 청가시 덩굴도 잘랐다. 이들도 칡처럼 다른 식물을 못살게 굴기 때문이다. 잘린 칡줄기에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 칡즙에서 나는 바로 그 냄새다. 막강한 번식력을 자랑하며 다른 식물을 못살게 구는 칠개 뿌리에서 짜낸 즙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것은 갈증해소와 함께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꼼꼼하게 산허리를 돌며 칡줄기를 찾았더니 몇 개 되지 않았다. 그것에서 줄기가 번식하여 비해당 아픈경을 칡덩굴이 무성한 정글로 바꾼 것이다. 1시간여 지났다. 오늘은 아침부터 햇볕이 따끈따끈하다. 비해당에는 오전 10시쯤이면 현관 앞에 그늘이 생긴다. 집이 놓인 방향에 의해서 일찌감치 마당에 그늘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집 안은 한여름에도 시원하다 못해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싸늘하다. 창을 내다보는데 큰 나무를 감은 칡덩굴의 잎이 뒤집혀 시들한 것이 보인다. 줄기를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뿌리에서 물 공급을 받지 못한 수십 미터의 칡이 그새 죽어가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땀 흘린 보람을 느끼며 희죽거렸다. 비해당이 아닌 자연에서는 나는 칡을 달리 생각한다. 가끔 포도 송이처럼 축 늘어져 아래로 향한 보라색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 라고 감탄한다. 이런 생각을 유지하면 비해당 앞 숲에 자라는 칡도 그대로 두면 높게 타고 오른 줄기에 꽃을 주렁주렁 달 것이다. 단, 암그로일 경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전에 선포한 전쟁을 끝까지 치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방금 자란 칡줄기가 그새 시들해가는 현상을 보며 칠꽃의 아름다움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 모순된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우습기마저 하다. 비해당에서는 이렇듯 마당은 물론이고 주변의 식물을 나는 두 가지로 취급한다. 하나는 필요한 것으로 애중 가꾸고 다른 하나는 적으로 간주하여 매일 전쟁을 치른다. 적으로 간주한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가 칠개인데 오늘의 전쟁은 일시적으로 나의 승리인 듯하지만 어디를 돌다 다음에 오면 여전히 잘린 줄기에서 칡은 또 새 줄기를 내어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칡과 한바당 전쟁을 치르며 땀을 흘리고 나서 시원한 물을 끼얹고 나니 무기력한 몸이 조금은 살아나는 것 같다.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